저때 저 순간에는 예의고 염치고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저 본능적으로 눈물밖에 나올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또 고향을 기억할 수 있는 주소라도 기억할 수 있는 나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뭐 전혀 뭐 기억도 없고 고향 뭐 알 수도 이름도 없고, 모르고 아무것도 뭐 부모 몰랐죠. 형제 이름도 모르고 오로지 뭐 심지어 뭐 저쪽 뭐 복숭아꽃이 피었고 개울이 있었고 그것도 개울이 가재 크다고 잡았고 그 그랬었죠. 정도만 기억나시는 걸로도 찾으신 분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은 오죽하면 성까지 바뀐 그런 성까지 그렇지요. 났겠어요. 고아원에서 예. 이름 지어진 그런 그 온누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말 자리에 상봉 가족 자매가 나와 계신데요. 어쩌면 옷도 똑같이 입고 나오셨어요. 언제 옷을 맞추셨어요? 똑같이? 같이 입으셨나요? 만나고 처음이에요. 만나고 처음 옷을 같이 입으신 거예요? 네, 형부가 해주셨어요. 형부께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앉은 키가 크신 분이 동생 되시는군요. 네. 네, 네. 예, 저는요. 네. 그냥 지금도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요. 네, 네. 그냥 딴 사람보다도 그냥 대한민국 KBS는 항상 그게 제일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네. 혈육과 헤어져 사실 때 어느 때 가장 가슴이 아프시던가요? 빨리 말해요. 서로 말씀하시라고 미루시네. 참 사정이 보이십니다. 동생이 얼굴이 시커매졌을 때요. 얼굴. 만났을 때요. 아, 만나시던 순간에요. 지금 순간에 가슴이 제일 아픈 거요. 네. 저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제일 가슴 아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동생이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세상을 뜨셨을 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가슴 아파. 네, 저 지금 화면을 좀 보세요. 장면이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바람에. 아버지 세상 뜨시고 나서 바로 어머님께서도 몸에 누우셨다 네, 돌아가셨군요. 3년 돼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형제분은 안 계세요? 네, 형제밖에 없었어요. 지금 두 자매밖에 안 계셨댔어요. 네. 그리고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다 계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찾고요. 제가 언니만 찾았어요. 그리고 바깥에다 써붙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단다. 삼촌들만 지금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는 할머니 옆에 있어서 고생 안 했지만 너는 고생만 해서 더 많이 늙었다 나보다. 나는 고생은 언니는 올해 몇 살이세요? 44이에요. 44시 용 뛰고요. 저는 41하고 양 뛰고 네, 그랬어요. 그럼 어릴 적 기억이 조금씩 네, 나시겠네요. 기억나요. 옛날 내가 때 헤어졌거든요. 유교 나가지고 이제 네, 이제 2살씩 더 보태셔야 되겠습니다. 1년 전의 고맙습니다. 장면인데요. 네, 너무 요즘도 너무- 자주 만나세요? 왕래랑 하세요? 전화 자주 하고요. 네, 가끔 이렇게 뭐 저기 하면 잘 오고 잘 네. 만나. 우리 잘 만나요. 잘 만나시고 아유, 잘 네, 이제는. 형부가 옷도 만들어 주시고 네. 해주시고요. 네, 더 같이 살고 싶은데 네, 그렇게는 안 돼갖고 지금 그래서 그렇지. 네, 네. 같이 붙어 살고 싶어요. 자꾸. 그러시겠지요. 애들도요. 처음 이렇게 이모 만났는데도요. 이모가 그렇게 엄마 같이 느껴진다 그러고 참 착한 좋아해요. 느낌이고요. 네, 큰 네. 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요. 혈육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기뻐했습니다. 네, 이게 아유 근데 가족들만 하지 네, 못했어도. 아직 못 만나신 분한테는 아주 미안해요. 네, 그러시겠죠. 너무너무 미안하죠. 우리는 너무 네. 행복한 거고요. 옆에 지금 바로 그 저 말씀하시네. 최창용 선생께서 앉아 계신데요. 틀림없는 아들 혈육인 줄 알고 만나셨는데 확인을 해보시니까 아니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신 사연이죠? 예,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네. 근데 일사후퇴 쪽에 피난을 나가다가 안양 방면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애가 11살이었어요. 네. 국민학교 2학년. 근데 거기서 잊어버려가지고 여태 소식을 모르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기서 텔레비에서 했더니 광주에서 우리 아들 이름이 최일남인데 네. 최일남이라는 사람이 저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은 걸로 알았거든요. 이 네, 네, TV에서는. 네. 그런데 그 전화로다 자세히 그 연락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이름 성명은 똑같은데 네.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네. 제 아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네.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 가족을 빨리 이렇게 잘 성공리에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전부 기대가 저지 많으실 명부에도 텐데. 수록이 돼 있고 하니까 네. 언젠가는 만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봉 가족도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시는 거 보시고 희망을 갖고 네, 사셔야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남과 북이 멀지 않은데 정말 하루속히 와야겠는데 오늘 기대 많이 거신 분들 아유 또 기다려야 되나 하는 아마 실망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참고 기다리시면은 네, 네. 또 만나실 수 있는 기쁜 날이 옵니다. 이쪽에 또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는 평안북도 강계가 고향입니다. 단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사업을 하다 보니 평안북도 도민회라는 데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세, 3세들한테 고향을 얘기해 줘봤자 네, 네. 얘기가 잘 안 돼서 하여튼 꼭 고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게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건강하셔야 네. 되겠다고요. 고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언젠가는 꼭 가시겠다는 일념으로 술 담배까지 끊으시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랬습니다. 고향에 혹시 제가 부모, 가족 단신 계십니까? 월남했습니다. 아까도 시인분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유학 오는 기분으로 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 뭐 이- 집안에 큰일 치르실 때라든가 아니면 친지분들 뭐 부모님 뭐 회갑잔치 가셔서 이렇게 아주 가족들이 많을 때 얼마나 부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부모님 생일도 모르고 네. 예. 그래서 추석 때나 음력 명일 때 자식들도 보고 해서 그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뒤에 지금 여자분께서 앉아 계신데요. 역시 저 북에 고향을 두고 내려오셨습니까? 네, 저는 평안북도 역시 후창군이 제 고향입니다. 네. 그래서 고향에 가고파서 평북 도민회에 제가 봉사하는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부녀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참 제가 떠나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앞에 지금 이산 가족이 이 남과 북에서 헤어졌다가 만난 저 가족들을 볼 적에 참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부모 형제가 그리운지 이루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이 돼서 88 올림픽 때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참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아주 우리가 선진 조국을 과시하고 아주 1등 가는 우리 이 국민의 국력을 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한 가족이 다 서울에 모여서 올림픽도 구경하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뭐 저 아, 말씀하시면서도 절실한. 계속 울먹울먹 하신데요. 그 옆에 계신 분도 실향민이신가요?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는 평북 영변입니다. 영변이요. 네. 약산. 네. 혼자 내려오셨나요? 아닙니다. 일부가 왔는데요. 네. 북에 두고 온 형제를 그저 올해나 만나 보겠나. 매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빌어봅니다. 네. 그 연말에 가면은 또 시름을 안고 그대로 그냥 근면에도 아니구나 하기를 3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 북에 있는 형제를 하루속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으셨죠. 네네, 크게 네. 기대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같이 내려오셨나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언니가 한 분 이제 북에 계십니다. 네, 네. 옆에 계신 어른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평안남도 영광군입니다. 네. 영웅님 지 어머님하고 동의하시네요. 그저 한 분 지금 가만 생각해 본 말이지요. 부모님들은 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을 거고 네. 옛날 놀던 친구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아, 친구가요. 예예. 맞아. 네. 소꿉 친구들 말이죠. 네.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네. 더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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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부모님 빨리 그러면은 저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차례 지내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차례 지내고 있어요. 차례를 그냥 네, 지내고 한 계세요? 5년 전부터 말이죠. 네. 자식들을 보이기 위하여 돌아가셨네. 그저 알고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임진각 가셔서 망향제도 꼭 치르시고요. 그렇지요? 네, 예. 네. 그 소꿉 친구라니까 아까 그 홍윤숙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참 모든 분이 소꿉 친구 말씀을 하시네. 네, 네. 이렇게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고향의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친구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내 집 예. 또 뒷마당에 있던 나무 한 그루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지셔서 예. 전부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저 여러분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서 그 몇 분이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산 가족 가운데서요. 모두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할머님 한 분께서 따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 텔레비전 안에 따님이 직접 나오시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텔레비전 안으로 막 들어가시려고 했던 할머님 기억나세요? 지금 모든 이 분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데요. 예. 할머님 텔레비전 한번 또 보세요. 텔레비전에 누구 얼굴이 지금 나오셨나요? 누구 얼굴이에요 텔레비전에요? 안순아. 아, 네. 저건 그때 방송할 때 내용이에요. 아, 상나 아파서 죽겠다.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언제 올래? 개고 살아? 나 찾아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못한대 뭐. 엄마 어딨나? 그렇게 무정무정하냐? 안순아, 나 안 듣겨? 듣겨. 아유, 어디가 있는 줄 알아 찾아가야지 뭐. 이사가 보고 없던데. 수건이가 짐수건이 아니야. 오빠는 짐영건이 왜 지금 찾아? 내 지금 구하러 주미던 것도 내가 있는데 잘 찾는데 구하러 냈는데 언제 만나 어제 올래? 언제 와? 어디로 가고? 안순아. 어디 글로 가시게요? 한번 자, 백발의 어머님이 저렇게 텔레비전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따님이? 엄마야, 언제 올래? 엄마 지금 어디 있나? 이 서울 있지? 서울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요리 오라고 해야지. 언제 올래? 또 어떻게 그 언제 찾아보셨어요? 와? 정상도 문동아. 엄마 지금 가서 그러고 오니라. 와. 나 지금 없어. 나 지금 위가 저기 자꾸 무슨 지가 날락해갖고 충격을 받아가 나 죽겠다. 아파서? 어때? 엄마를 볼 때는 그냥 충격이 와가지고. 괜찮아. 안심은 나는 좋다. 춤추겠다. 네. 와. 사람이 살면 봐. 나 엄마 본게네. 엄마 본게네. 나. 네. 할머님 저기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은 저기 대구에 지금 따님이 나와 계신데요. 저 보세요. 보세요.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건 그때까지 쭉 한번 겁니다. 와. 대답하세요, 따님. 안순아. 안 들키해? 웃고만 계신데요. 다 들리죠, 어머니. 안 나서 아파 죽겠어. 지금 우시기 때문에요. 잘 네네. 말씀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언제 와? 또 가지 뭐. 또 가지. 예. 보고 또 보셔도 자꾸 눈물이 나시나 보지요? 그냥 그때 생각 하나도 나지가 않으신데요. 너무 충격이고 기쁨이셨기 때문에. 엄마 나 보이지? 엄마 나 보이지? 뭐래요? 네 보이지? 잘 보이냐고. 벼야. 그 옆에 누구 있는데? 뭐다 철우 엄마도 오고 저 철우 아버님 왔어. 철우 아버지 왔어. 따님이 2년 전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아지셨네요. 닮을 테지요 나 찾았으니까 더 닮게 되겠죠? 네, 언제 네. 와? 언제 한번 와? 언제? 뭐 곧 가지. 그래요. 말로 가지 뭐. 언제 참말로. 엄마 그래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아프나? 죽겠어 갔다가만. 아니에요. 약아이면 죽어. 저기 그 약 그때 그 약 그거 먹어. 그것도 못 다 먹었다. 그야 네네. 그 손등에 벌벌 떨리는데 좀 이렇게 바르고. 그때 가만두요 더 하지. 바르고. 네. 그래 손세 아픈데도 좀 바르고. 네. 그래가 그 약 그렇게 잡수면 참 좋은데. 속에 남았어 먹여야지 또 좋다면. 그손 벌벌 떨리는데 네. 손등에도 좀 바르고 주무르고. 그래 손세도 막 아팠대 그래가 좀 바르고 그렇게가 먹으면 참 버떡 낫고 좋은데. 주물이 걔 만져도 안 났더라. 아유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엄마가 늦고 그래서 그러지 뭐. 네. 저 지금 옆에 분은 오빠 되세요? 저 동생이 동생 되세요? 그럼 저 말씀 좀 나누세요. 누님하고. 어머님 건강에 대해서 좀 안심을 좀 시켜드리세요. 그래 저기 엄마 그래 어떻게 아파서 어디 데리고 나왔노? 네.
잘 왔어요 오늘. 아 그래 철원이 엄마도 괜찮고 예. 철원이 엄마 너무나 빼짝 말라가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마나. 예. 그러니까 그때 형제분이 모두 몇 번? 언제 오실래요? 예? 언제쯤 오시겠어요? 언제? 네. 가만히 있어 내가 위병은 다 나셨어요? 예? 저 2년 전에 위가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다 나셨어요? 이제 나가지고 네. 살이 더 쪄가지고 죽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어머님까지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고 하니까 더 몸도 부자가 되시나 보죠? 네, 마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아니고. 건강해지셨어요. 네. 더 살이 쪄가지고 큰일 났다. 어머님께서 애타게 저 오시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찾아서 꼭 올라오세요. 네. 하루 빨리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 약도 얼마 안 남으셨대요. 빨리 지어가지고 올라오세요. 약값도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또 연만하시니까요. 또 시집 가신 분들은 또 그댁에 또 사정이 있고 하니까. 네, 네. 예. 할머님 이렇게 또 뵈니까 참 이렇게 저희가 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만나게 해드린 것도 좀 자랑 같지만은 보람을 예. 느끼고요. 할머님 지금 이렇게 표정을 뵈니까 굉장히 그 아주 여유 있는 그런 표정이세요. 예, 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그 수많은 상봉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예. 그 이제 몇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죠. 하면 이제 나름대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은 아주 강렬한 거 있어요. 네네. 그 저희들 보고 왜 이렇게 안 울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실은 이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저쪽 뒤에 가서 많이 울었던 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저 이산가족 생방송이 만들어낸 스타라고까지 불러주신 분들인데요. 예. 허연옥 씨, 허연철 씨 남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시죠. 지금 대전 방송 그리고 제주 방송에 나와 계신데요. 예. 서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전에 오빠 허연철 씨 나와 계십니까? 직접 두 분 다 나오셨네. 말씀 나누세요. 나야. 오빠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어? 네. 오빠 애들- 덕분에 잘 있었어요. 애들도 잘 있고? 네, 애들도 같이 나왔어요. 여기 혼자 나왔어? 아니요, 애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 저기 여기 옳게 나왔는데 좀 봐. 네. 삼촌에게 지금 손으로 사인하는데요. 어디 봐. 영민이? 네, 지금 영민 인사하고. 저 자주 만나십니까? 예, 제가 어제 그저께 전화했어요. 네네. 그쪽에 자주 만나시고 이제 뭐 말씀들 하시고요.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네, 제주도 자주 가고 있어요. 네, 신호 올케 이제 2년 됐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니까 뭐 한 몇십 년 되신 분들 사이처럼 지내신다면서요. 고모 오래간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고모 나오시고. 누구야? 애들 다 나왔어요? 네. 고모분 안 나오시고? 네, 저기 일 나갔으니까요. 네. 네, 허연옥 씨. 네. 요즘은 잘 안 오시죠? 요즘도 가끔 울어요. 왜요? 왜 우세요? 아직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 화면을 지금 보세요. 이제- 그 당시 화면입니다. 네, 당시 화면 네. 나오고 있는데요. 현철 씨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장면은 일부러 저렇게 시켜도 못하는 장면 아닙니까? 공항에 갖다 놓고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글리 갔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그때 이름이 현옥이라고. 현철 씨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 처음 만난 날이 7월 5일이에요. 네. 7월 5일인데 제가 2박 3일 꼬박 날을 세웠어요. 그래놓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못 만난 우리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는 특히 북에 해져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특히 참 송구스럽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동생을 만나서 기쁩니다만은 또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들에게 오히려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허연철 씨 저 아버님 생사 아직도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고향이 함흥 해령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허연철 씨가 뭐 아버님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왜요?
자주자주 하시죠. 네. 아직도 그 아버님 혹시 북에 계실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있고 또 앞으로 그 아직까지 그 가족을 찾지 못한 그런 이산 가족들에게 송구스럽고 그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남북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그 1천만 이산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철 씨, 네네. 신수가 더 좋아지셨어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지연 씨. 네. 그리고 말이죠. 네. 지금 이 자리에는 네. 어머니를 만나셨던 김정숙 씨도 나와 계시거든요. 아, 네. 네, 어머니 이수자 씨인데 아마 서울 스타디오에 지금 안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연락이 미처 안 돼가지고 나오시지 못했는데요. 네, 요즘 네. 어머니 자주 뵙고 계십니까? 네,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어머니가 내려오셔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 못 가면은 애들 밥 때문에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애들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가 자주 내려오셔요. 그럼 뭐 따님이 좀 자주 올라가셔야 될 텐데 연락하실 텐데 어머니께서. 예, 때로는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네. 그럼 그동안 못다 한 효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살아계시는 되수인 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 김정숙 씨가 말이죠. 어머니 만나시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예. 글쎄요, 이산가족 시작하면서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찾기에 잠을 못 잤어요. 항상 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언제나 어디 살아계실라나 하고 항상 한번 봤으면 살아계신지 하고 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서 좋은데 북에 계신 분들 못 찾은 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좋은데. 지금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는데 북한에 계신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다 찾으신 분들 이번에 잘 이루어져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적십자 회담이 잘 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전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렇죠. 허연옥 씨, 허연철 씨 남매는 고아들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그런데도. 전쟁 고아로 쭉 자라오면서 이제 성숙한 후에 이제는 한 사업가로서 의젓한 사업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결같이 아직까지 상봉하지 못한 이산 가족들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끼리 모이는 또 그 모임이 예, 생겼다고 모임이 하죠. 있죠. 춘천이죠. 바로 네, 춘천엔 그 상봉 가족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거 모임이 네. 있는데요. 오늘 한번 춘천 한번 불러서 한번 그분들 한번 좀 뵙도록 하죠. 네, 김인규 아나운서. 네, 저희 춘천방송국을 통해서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387가족이 가족을 만나서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 춘천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몇 날 며칠 밤을 함께 지새우셨던 그분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지금은 그 상봉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지만은 함께 꾸준 일 그리고 즐거운 일을 나누고자 해서 상봉 가족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한 7분, 6분이 나오 계시는데 김상환 씨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때? 예, 이번이 저 방송국 주최하에 제가 상봉하게 된 것은 저 당숙되는 분과 이제 사촌 형님과 동생을 만났습니다. 네, 상봉 가족회가 그 387가족이 그 저희 강원도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마도 그 상봉 가족회는 이 춘천 근처에 함께 사시는 그런 분들이 모양이죠. 예, 그 저희 물론 파도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저 춘천에서 가장 요 가까운 거리에들 계시는 분들끼리 상봉회라고 저 칭하고서 매달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제 안지까지 그 외로움을 같이 이제 나누면서 또 슬픈 일도 나누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서 저녁 식사나마 이제 같이 하며 한 가족같이 지금 단란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헤어졌던 가족들은 만났습니다만 그동안 그 뼛속 깊이 사무쳤던 외로움은 아직 덜 가셔지셨죠. 이렇게 함께 침묵하시면서 그 외로움 많이 달래지시겠습니다. 안지까지 저희의 지금 원한이라 할까요? 이번 저 남북 적십자 회담에 참석하신 북쪽 대표들에게 저의 부탁지사를 하게 되면은 온 1천만 이산 가족들은 다 한결같이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만 하루속히 잘 타협이 돼서 생사나마 이제 알고 싶은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서로의 방문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춘천의 그 상봉가족 제1호셨죠. 그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KBS 여러 직원님한테 재차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때 춘천에 나와서 네. 방송을 하신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 달려오셨잖아요. 네, 서울서 방송하는 걸 보고 이제 첫날이니까요. 네. 명심히 기억을 하고 앉았다가 이제 결국 만나게 됐죠. 네, 그 당시에는 이 제방국이 방송을 할 때가 아니고 서울서 특집 방송을 할 때인데 그걸 보고 달려오셔서 네, 방송국으로 와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행운이시군요. 그러니까 아주. 네. 네. 이 자리엔 아드님 만나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네. 그 서로가 그 한 맺힌 사연들 함께 참 두고두고 나누실 겁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저 오선도 좀 얘기를 좀 나누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 만나신 분들끼리 또 네. 모임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흐뭇한데 말이죠. 상봉가족회 네, 멋진데요. 만나시지 못한 분들 정말 체념하시지 마세요. 희망을 갖고 계세요. 언젠가는 꼭 만나실 겁니다. 이렇게 또 상봉의 장면 가운데는 바로 그런 또 마음들이 잘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많았어요. 또 한 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인식이고 화자 순자 그걸 똥 맞고 또 확인할 또 무슨 부모님 이름이나 성함이나 저 오라버님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이 김인식 씨께서 별명 아니 우리 지금 나오신 김인식 씨 별명이 어렸을 때요. 별명은 뭐 잘 몰라요. 씩씩이 도끼 이런 별명이셨어요? 쌕쌕이라고 그러긴 씩씩이라고 도끼는요. 어렸을 적에요. 저기 서당에 다니신 서당에도 댕겼었지. 저기 서당에. 그리고 저 동생하고 혹시 나무하러 같은 생각나요? 석탄도 죽고 석탄 죽고 아니 그것보다도요. 그러면은 엄마 다친 상처는 여기 있진 저기 이거 그럼 맞아. 아니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애들은 몇이에요? 사남매. 사남매? 지금 형부도 옆에서 울고 계셨는데요. 그럼 형부 좀 보여주세요. 네, 서울 처제 형부 좀 보세요. 지금 형부도 지금까지 얼굴 이렇게 일로 좀 형부 이제 오세요. 화면에 비치실 거예요. 일로 오세요. 형부하고 인사 나누세요. 보세요. 야, 종자야? 예. 나 형부야. 알잖아. 너무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그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 인천 있을 때 보고는 지금 처음 보는 거야. 근데 형비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너 알겠는데. 알겠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서. 아이고 그럼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는 뭐 얼굴이 퉁퉁했는데. 그래도 저 확실히 알겠어요? 알겠어. 아이고. 상우 누나 상우야. 아 누나라. 아이고 야. 안정. 누나. 아유 어디서 지금 계십니까? 너 어디 있나? 나 대구 있어요. 대구 있어? 예. 아이고야, 너 난 죽은 줄 알았다 너. 나는 누나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 상욱이는 어떻게 됐노? 다 있어요. 그럼 누나. 저 상렬이. 상렬이 말이죠. 상렬이는 돌아가셨고.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는 살아 계십니다. 엄마 있어. 예. 아이고야, 엄마 있어. 있는데 우리 언니 오빠들은 다 어떻게 됐어? 오빠 다 명자 다 있다 여기. 다 있어. 서울에 다 있어. 네. 그 당시에 우리 또 가수분들은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 같이 밤을 계속해서 세웠었습니다. 138일 동안요. 그랬죠. 김현자 씨가 한 번은 대구에서 공연했었는데 아마 밤 그냥 계속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2시인가 새벽 2시에 도착해서 노래한 적도 있었고요. 아주 고생을 그래도 많은 많으셨는데. 분들이 함께 고생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모두 보람으로 생각하고 모두 노래 한 번 더 해서 위로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들 해주셨었죠. 그때는 이 좌석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서 네. 김현자 씨 옆에 노래할 적에 같이들 이렇게 그 만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그 만나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아니면 또 애타게 찾으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홍영수 선생님, 저 만약에 지금 고향에 계시는 그러셨죠? 친척들 만나신다든가 친구를 만나신다면은 어떠시겠어요? 울겠지요. 제일 먼저 우시고요. 40년 그 막혔던 정이나 한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네. 눈물밖에는. 네. 그러니까 시큰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산 밤나무 동산을 1시간만 달리겠어요. 1시간만요? 그 저기 달래깨비니 멍건킹이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따서 놀던 페랭이 꽃이니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피고 있는 그 밤나무 동산, 그 천주산 기슭에 있는 동산인데 1시간쯤 달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저는 선생님 저 시부터 쓰실 줄 알았더니 네. 그 시 말씀을 만나시면 우선은 우신다고 네, 하셨죠. 그럼 울 수밖에요. 눈물부터 나올 수밖에 네. 없겠지요. 뭐 참 저희가 이런 질문 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선생님 가족들 그냥 틈틈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또 지난번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가족을 만난다면은 우선 무슨 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우선 가족을 만난다면 그건 하나의 가상이고 네. 자기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서 이루어지겠느냐 우선 그 생각부터 드는데 네. 만난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예, 그 단념하진 않죠. 네, 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네. 네. 될 겁니다. 여기 또 저 상봉 가족 여러분께서 나와 계신데요. 세 분이 함께 나오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가족 관계가요? 네, 동생이고요. 네네. 우리 또 매제고. 네, 네. 그러니까 저 남매가 만나신 건가요? 네. 네.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역시 이 공개홀에서 이 공개홀이요. 그 장소는 아니었죠. 네? 저쪽 밖에서부터 걸어 들어오셨지요.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방송을 하셨던가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해방되던 전에 우리가 부모를 잃었어요. 네, 네. 가지고선 사남매가 풍지박산으로 해졌습니다. 사남매가요. 네. 그래가지고서 삼남매가 제가 꿈을 나버렸어요. 우리 지금 누님은 저보다 7년 위이신데 6.25 나던 전전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네, 저도 12살 먹어서 단신 올라을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동생도 도남동 와서 산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약간 찾을 듯 하다가 다시 잃어가지고서는 6.25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영 못 찾으면서 애거를 하다가 뭐 컴퓨터에도 넣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방송도 해보고 했는데 참 뜻밖에도 6월 30일 날이요. 방송이 있어서 아 저런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방송을 하게 되나. 난 무슨 특별 개수인 줄 알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1일 날 저녁에 밤을 또 새더라고요. 그렇죠. 7월 1일. 그래서 2일 날 그냥 택시 타고 새벽에 여기로 와봤어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대요. 운 좋게 2일 날 접수를 하고 3일 날 바로 찾았어요. 어휴, 그래서 그러세요. 사실 정말 저는 고생도 안 하고 그동안 애타기만 했지 찾는 과정에서는 과히 고생을 안 했어요. 네. 그게 지금도 그 벽보를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그 몇 년 동안 아직도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단신 올라면서 그런지요. 결혼도 역시 이산 가족하고 했고. 아유, 그러셨어요. 네, 그랬는데 현재 지금 저희 처남이나 처형을 아직 못 찾습니다. 네. 역시 방송은 신고는 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모도 못 찾고 우리 삼족이 이제 이산 가족이죠. 옆에 저 누이 동생한테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아무 말씀 않고 그냥 듣고만 계신데요. 오라버님 만나셔서 제일 먼저 오라버님한테 어떤 대접 좀 받으셨어요? 뭐 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던가요? 그럼요. 많이 사주시고 지금까지도 저는 저희 오빠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사는데 현혹돼서 저기는데 저희 오빠는 하루도 전화가 없으면 그냥 애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요. 네. 예, 그런 마음인데 또 이렇게 오빠를 찾고 보니까 또 오빠 한 분이 지금 어느 곳에 계신지를 지금 몰라요. 네, 아직도 그때 못 6.25 때 찾으셨군요. 그냥 군대 가셨대는데 네.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네. 우선 저 오빠 한 번 찾으신 건 정말 다행이십니다. 너무나 네. 감사하고요. 다시 또 축하드릴까요? 그러면?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네, KBS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셨지요. 지금 또 제주 방송에도요, 또 상봉 가족 한 분께서 나와 계신데요. 제주에? 네, 네. 제주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 나와주세요. 제주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복술 씨세요? 예. 네네. 공재상 씨하고 만나셨던 거죠? 저가 공재상입니다. 아, 공재상 씨. 그리고 공복술 씨하고 만나셨는데요. 예. 형과 아우십니까? 저 누나죠. 누나요? 누나. 저는 복술 씨 해가지고요. 형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요.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거든요. 예. 근데 서로 소식은 좀 자주 나누세요? 예, 각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시고요. 예. 저 만나시고 나서 이렇게 자주 소식 나누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든든하시지요? 예, 아무래도 기쁘죠. 네. 편지에는 뭐라고 쓰세요? 잘 있냐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거죠. 네, 잘 있냐고 하시고요. 뭐 제주도하기 멀지도 않은데 그냥 편지만 하시려고요? 요새는 간차워요. 그래도 마음 든든하시죠? 예. 가족들 모두 함께 나오셨군요. 네, 전부 다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자주 또 만나시고요. 예. 못다 하셨던 그런 사연들도 계속 또 나누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주 연결해서 지금 누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정말 예. 못 나오셨다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유. 또 이제 전화로라도 소식을 모처럼 나누시면 나와주셨는데.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이 자리에는요.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노명금 씨. 네. 네, 네. 노명금 씨하고 그는 오라버님을 찾으셨던 오빠, 거죠. 예, 오빠요. 네. 어디 계신가요? 대구요. 아, 대구요? 네. 하세요. 대구에 혹시 대구 연결을 좀 해볼까요? 연결됐어요? 네,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대구에 네, 오라버님 대구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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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빠는 여기 오빠. 계신데 다른 분 역시 찾으셨던 분이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빠는 조금 있다가 숨바꼭질 하듯이 나타났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틀림없으십니까? 네, 오빠예요. 고향이랑 또 그분은 말씀해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서 확인하셨어요? 오라버니시라는 거를요? 아니 우리들은 좀 나이가 들어서 헤어졌거든요. 아. 20살 때. 20살. 저 20살 때. 네. 35년 만에 만났어요. 네. 그게 너무 늙었죠. 늙었는데 어디 모습인가 이제 오빠가 나타나더라고요. 눈매가요. 네, 눈매가요. 네. 지금도 눈매는 닮으셨어요. 안경을 같이 쓰셨고요. 안경도 똑같이 쓰시고 말씀 나누세요. 아니 오빠. 그새 어떻게 몸 건강하세요? 그래, 난 잘 있다. 저도 잘 있죠. 그런데 저 뭐 애들 다 학교도 잘 나가고 예, 잘 다니고요. 뭐 그 신서방 어디 장사 시작했나? 안지 그제 딴 거 이제 생각하고 있어. 이제 옆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리고 참 저 큰애가 서울 올라갔지 왜? 예, 아까 전화 왔는데요. 만나질 못하고. 아니 온다 그러더니 안 왔어요. 그는 외국 갔다 와서 고모한테 인사 간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는데 못 만났네. 그래 전화는 왔는데요. 온다 그러더니 안 와서 네.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안 여기 또 밖에 와 있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예. 근데 노 선생님 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애들 다 학교 잘 다니고요. 그래 언니도 이거 앉아 있는데 지금 자리가 접어서 못 나왔다. 예. 저기 있다. 예. 아유, 좀 비춰줬으면 좋겠네. 네. 그래도 만나시죠. 내려가셔서요. 우리는 네. 자주 오빠가 오시고요. 네. 자주 댕겨요. 내일 내가 오후에 올라갈 기다. 또 가세요? 근데 노 선생님은 어떻게 동생 찾고 나서 서울을 그렇게 자주 다니신다고 소문이 다 나셨더라고요. 이제 여한들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때 비해서 이 노 선생님 저희가 뵙기에도 상당히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아, 네. 제가 인사로 참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했더니요. 그럼요. 동생 찾았는데 그래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니 근데 대구에 또 아까 저 비춰주신 분이 계시던데요. 누구 또 기다리시느라고? 그렇죠. 누구 찾으시나 보죠? 역시 서울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네, 네. 네. 가족 찾으신 분이죠. 그 당시에 여기 지금 강명옥 역시 씨가 나와 여동생이세요. 계십니다. 오누이 예. 분 되시죠? 네, 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바로 그 예. 옆에 앉아 계세요. 받으셨어요. 오빠는 미리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누세요. 오빠, 명호가 네, 별거 잘 없었어요. 있었나? 네, 모두 네 혼자 왔나? 여기 저 오빠도 왔어요. 영수 왔나? 네, 아니요. 동철이 영수 동생은 무슨 사정이 있어 못 오고. 동철이는? 네, 동철이 오빠 왔어요. 그저 오전이가 결혼 날이 7월 7일이라고 연락 왔대. 아닙니다. 6월 31일입니다. 6월 30일로. 네, 땡겼어요.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죽겠다. 그래요. 어머님은 아직 찾지 못하셨죠? 어머니는 이쁘게 될지도 몰라. 네. 지금 저도 연세가 그래요. 어느 어머니만 정도 되셨어요? 88세. 한이 그렇습니까? 네. 어머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님 함자가요 어떻게 되십니까? 공복길이. 네. 살아계신다면 여든이시라고 하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아드님은 또 이렇게 울고 계신데요. 네, 네.
동생 넘기셨을 듯 하시고 명철이 네, 아직 찾지 못한. 못 찾고 그다음에 내 형도 있었는데 형은 뭐 행방불명이 원래부터. 네, 그리고 또 인철이 그다음에 여기 이남으로 넘어난 거 확실한데 종철이 문철이가 안 나타나네요. 네, 아직도 찾지 못한 예. 두 동생 그리고 생사도 궁금한 그 어머님 찾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오누이라도 만나셨으니까 전혀 만나지 못한 다른 분에 비해서는 또 요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요즘 새벽마다 그저 북한을 우리가 통일이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네, 기도가 아마 꼭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어머님 찾고 싶은 그 마음도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네, 늘 건강하셔야죠. 그러시려면. 네네 대구 방송. 네. 또 임간난 어머님 나와 계신가요? 그렇죠. 여기 앉아서 아까 전에부터 자꾸 웃고 계신데요. 아유 오늘 저 대구 쪽에 상당히들 많이 나오셨군요. 경사났죠? 네네. 여기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는 계시네요. 따님 정길자 씨하고 좀 말씀 나누시게 해드릴까요? 네, 얼마나 닮았는지 빨리 보고 감사합니다. 싶은데. 엄마, 엄마군요, 또. 아유, 야, 우리 엄마 네, 멋지게 됐네. 아니, 좀 만날 때는 쪽지였는데 지금 빰하고 그냥 똑같이 다 주셨는데. 응? 잘 있었어? 그럼. 재호도 잘 있니? 그럼. 내려 나왔나? 응? 아, 데리고 나왔나? 아니, 나 혼자 나왔어. 아, 그럼 혼자 있나? 내일 학교 가니까. 근데 엄마 저 아픈 데는 없어요? 없다. 애들도 말 잘 듣지? 그래. 그 민장한테 지금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연락 안 오네? 연락 안 왔대 아직? 그러면 저기 저 강화 있대. 그래서 강화. 김치 한 통 담가놨는데 오면은 갖다 주려는데 안 오네. 그래 그리고 연락 오거든. 그 네가 그릇 가지고 가서 꿀 가지고 와. 그리고 내가 일부러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엄마 건강해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 벌써 30년이 넘도록 같이 못 살았잖아. 그래. 그거를 다 채워야 되니까 엄마 앞으로 한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요. 더 사셔야죠. 이제 뭐 다 기반 잡고 다 부자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재미나게 사는 거밖에 없어. 그래. 그렇지요? 그럼요. 그래도 만나셨고요. 뭐 두 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꿀 같은 사랑이 아주 졸졸 흐르는데요. 그래 얘야. 그런데 너 언니를 좀 찾으면 안 좋겠나 그제? 그래 언니도 이제 찾게 또 노력해야죠. 네, 언니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역시 따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 영자예 정영자. 쟤는 네. 둘째고 지금 네. 맞이. 지금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 얘야 언니 나이 몇 살 되겠노? 언니가 지금 47. 네. 따님 나이 잊어버리셨군요. 너무 오랜 세월이니까. 오랜 잊어버려요. 세월이니까요. 네. 아버지도 잘 있나? 그러면요. 어머니 파마하셔서 더 멋쟁이 되셨다고요? 아니 그냥 저 쪽머리는 그냥 쪽지머리 싹 아유 얘 나 어저께 전화 받고 예. 물드실 가서 머리 찢었다. 엄마, 네네. 저기 방학 때 그래. 애들 데리고 올라와요. 방학 때는 몰라. 네, 방학 때는 꿀 들어가는데 거기 데리고 뭐저 가려 이 하더라. 밤이 새도록 말씀 나누셔도 끝이 그럼요. 없으시겠어요. 얘기가 우리가 끝도 갈게. 없으시네. 들어가는데 데리고 가고 나는 이제 가을에 갈게. 예. 아예 큰일 나겠어요. 되겠네요. 저 12시가 자정 넘겠는데요. 꿀 들어다니거든요. 자주 전화해, 자주 해요. 네네. 그래. 아니, 근데 그렇게 30년 저 동안에 그 세월을 갖다가 믿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아주 지금도 절실해요. 저렇게 저 자녀까지 두셨을 주부가 그냥 어머님을 갖다 엄마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30여 년 엄마라고 못 불러보셨으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엄마 부르십시오. 사투리도 달라요. 네네. 이 상봉의 장면들을 지켜보시면서 텔레비전 통해 지켜보시면서 가장 또 마음 아파하셨을 분들이 아까 네. 말씀 나누시던 실향민들이십니다. 예. 고향을 북에 두고 오신 분들, 내 가족의 생사를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이 보시면서 네. 눈물 흘리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시인 김광인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바보 상자가 나를 울렸다는 시를 발표하셔서 또 그랬었죠. 상당히 많은 분이 공감을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었는데요. 지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합니다. 요 며칠 사이 나는 눈시울 말을 겨를이 없다. 안질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장마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바보 상자 같은 텔레비전 화면에 끼니를 걸으며 잠도 안 자고 핏깃을 든 채 서성거리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초조히 안타깝게 기다리는 이산 가족의 모습이 나를 울리는데
피난 열차에서 헤어진 부자가, 강나루에서 갈라진 모녀가, 고아원에서 잃어버린 딸을, 다리목에서 놓친 아들을 33 만에 다시 찾은 아찔하게 기막힌 이 순간을, 기절초풍하게 맞아떨어진 이 찰나를 와락 쓸어안고 뒹굴고 몸소리치며 흐느끼다 차마 말도 못하고 어이어이 통곡만 하는 쌓이고 쌓인 해포가 맺히고 맺힌 한이 이제사 한꺼번에 풀려 기쁨이 차라리 서름으로 터지고 웃음이 염치 없이 눈물로 쏟아져서 자꾸 나를 울리는데, 그만 봐야지 하다가도 또 보게 되는, 조금만 더 하다가 밤을 지새고 말았지만 자식들에게 눈물을 숨기노라 전전긍긍하다가 흐르륵 떨어져 내리는 이 뜨거운 것은 어느 보석보다도 값진 이것을 들키고 말았으니, 올해 가슴을 난 막내 딸보다 3살이나 더 어린 나이에 홀홀 단신 산발선을 넘어와서 이제 이순이 내일 모레인데 나는 아직 가족의 소식을 모른다. 생사조차 까마득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지만 두고 온 사나마는 잊을 수가 없어. 헤어진 가족만을 단념할 수가 없어. 내 자식들은 무시로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쌌지만 37회 아버지 어머니 남몰래 되뇌고 꿈속에서 찾았지만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른 적이 없다. 한 번도 목청껏 어머니를 찾은 적이 없다. 이제 내 입은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린 반벙어리, 강이 있어도 건널 수 없고 길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휴전선과 꼭 같아서 날마다 녹이 슬어가고 있다. 하늘이여,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목청을 틔워다오. 아버지 어머니 부르게 하다오. 이 바보 상자야. 네, 아드님도 벌써 손주를 보셨을 법하게 지금 보이는데. 먼저 보고 말고죠.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드님은요? 60을 넘기셨어요? 예. 어머니께서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셨어요? 81세요. 81살 되셨어요. 네. 세상에. 그동안에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언제 헤어지셨는데요? 이북에서 저 유교 여행 가가지고 유교 동안 전에 그러니 네. 한경도 원산이요. 예. 어머니 알아요. 거기 나가죠 어머니. 그러니까 30대 헤어진 아드님을 이제 60살 넘어서 아드님을 만나보시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오래 살아계시다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나는. 까지 지내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형님은 제사 지내고 우리 또 형님은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또 형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었죠. 서로 양쪽에서 네네. 헤어진 혈육을 찾으려는 노력은 헤어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죠. 네. 어느 이산 가족의 사연 하나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이산 가족들,
그 경우에 그 아픔 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만남을 위해서 JKBS가 계속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회교육 방송을 통해서 사할인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이런 곳 사시는 동포들에게 전파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고국의 소식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도 들려드리고 혈육 찾는 사연들도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작년 6월 30일에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1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공으로부터 날아드는 편지를 모아서 국내에 있는 혈육을 찾는 방송을 시작했었죠. 지금도 매주 일요일 밤에 방송해드리는 중공에서 샀습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혈육 결연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오갈 수만 있다면 하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네, 만나고 또 만나는 그 많은 가족들, 그런데도 다 못 만나는 그런 이산 가족들, 그 대부분이 남북으로 갈려 있는 이산 가족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 가족의 만남을 빨리 주선해드리기 위해서 컴퓨터에 수록해 놓은 사연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산가족을 갖다 이 컴퓨터에게 수록한 이 사연을 가지고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연은 많은데 아직도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에 북쪽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컴퓨터에 있는 이 수록된 자료 너무나 아깝습니다. 네, 이 자료로서 우리 하루속히 좀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이 간절한 소원. 네, 통일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소박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의 핏줄들은 서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 있는 이 이산 가족들의 염원만은 이 만남의 자리에서 꼭 풀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북쪽에 계신 어머님에게 드리는 아주 간절한 사연을 직접 한번 편지로 띄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김순호 씨께서 나와 계신데요. 어머님께 직접 편지를 띄우시겠다고요? 어머님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춘추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81살이요. 해마다 한 살씩 더해 가시면서 살아만 계신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생활하실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헤어질 때 47살이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는 그냥 48살의 어머니가 그냥 계시죠. 그러시겠지요. 그냥 늙지 않으셔요. 그냥. 네. 어머님에게 좀 사연을 띄우세요. 네. 어머니, 당신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꼭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또 띄웁니다. 덧없는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 만난 치마폭에 하염없이 흘린 눈물로 어머니의 진회색빛 세루 치마가 하얗게 빛바랬는데도 어머니 만날 날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화강이 충천하고 하늘도 땅도 다 공포에 짓눌렸던 그날 하얗게 핏기른 어머니께서 일주일 아니면 늦어도 열흘 잠시의 피신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남매 등떠미로 떠나보내시던 그날이 당신과 저와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아불싸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고색에 흘러가는 피난민들 속에 물결 속에 휩싸였을 때는 우리 남매 서로 떨어질까봐 손목을 꼭 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낯설은 남쪽 땅에 밀려온 것은 피난민 수용소. 추위도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비매치게 어머니를 불러대면서 두려움에 온 밤을 지새웠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어머니 만날 수 있으리라고 입술을 깨물고 다짐을 하고 고통도 서러움도 삼켜버리고 이 험한 세상 슬기롭게 헤쳐나오며 어머니를 그리며 살아온 세월 일주일도 열흘도 다 지나고 어느덧 35해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북쪽으로 가는 봄을 따라서 어머니를 찾아서 나서려 해도 봄은 38선에도 맴돌다 되돌아 내려오고 여름 오면 어머니 손톱에 빨갛게 물들어 주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하도 그리워 색색까지 봉숭아를 심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귀뚜라미 요란하게 우는 밤이면 이불기 한 자락 입에 물고서 소리 없이 밤을 새워 같이 울었습니다. 겨울 와서 주절주절 진눈깨비 내리는 날은 대동강 찬바람에 우리 어머니 속옷이나 든든하게 입으셨을까? 더운 국물 얻어서 잡수셨을까? 무릎은 시리지나 않으실까? 이런저런 생각에 눈물 났는데
어느덧 찬비는 눈보라로 변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여 차라리 아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머니 혼수 입을 내 손으로 꾸미면서 복받치는 서러움을 꾹꾹 누르고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참아내어서 어머니나 만나는 날 장한딸 되어서 돌아가려고 울지 않고 참고서 살아왔는데 초대기 난 날 저녁 젖은 자리에 누워서 그만 어머니 그리움에 통곡하였습니다. 어머니 절지에 우리 남매 잃어버리고 남쪽 하늘 향해서 비토하며 부르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혼절하였을 어머니, 행여나 혹시나 우리들이 돌아올까봐 땅거미진 저녁 바주에 기대선 채 기다리다 지쳐서 덜이 되셨을 불쌍한 어머니, 애가 타서 까맣게 타버려 채가 되셨을 가엾은 우리 어머니,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 위로할 길은 그저 한마디 어머니 저희들 잘 살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이 한마디 뿐인데 평양길 500리길 뭐가 멀어서 30여 소식 한 자 전하지 못한 지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야만 합니까? 어머니 헤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로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실 줄 믿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가는 그날이 되면 늙어버린 딸의 모습 보시고 서러워하실까봐 흰머리 곱게 물들이고 달려가서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슴에 안겨 힘없이 소리내어 통곡해야만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릴 겁니다. 헤어질 때 눈에 아려 새겨진 47살의 어머니 모습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불효한 이 딸 이제는 눈에는 뽀얗게 안개가 끼고 하얗게 머리에 소리가 내려 이러다가 그리운 내 어머니 한 번 못 만날까봐 초조하게 조바심치며 붙일 길 없는 편지를 자꾸 씁니다. 어머니 전 상소의 이 편지는 하얗게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세월처럼 쌓여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운운한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날마다 쓴 이 긴 사연, 눈물로 얼룩진 이 편지 오늘도 북쪽하늘 향해서 소지 올리고 어머니께 드릴 이 많은 선물을 가슴에 껴안은 채 망연히 북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져라 불러봅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시면서도 어머니가 어릴 적 또 처녀 적에 봉숭아 물들여 주셨던 생각을 되새기시면서 손톱에 빨간색을 칠하실 겁니다. 내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내 결혼식 때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주시고 이불 한 땀 한 땀 꿰매시면서 그리고 첫 아이 해산하시고서 내 어머니 때문에 통곡을 했다는 그 사연, 누가 이런 아픔을 만들었을까요? 이 아픔을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이 산의 아픔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닙니다. 한 민족만의 아픔도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함께 풀어줘야 될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목을 찢는다는 말이 있죠. 싱싱한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찢는 그 아픔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그 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오늘 또 한번 느낍니다.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져야 됩니까? 그리워해야 되고 가장 인간의 기본, 그 기본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산 가족들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우리의 이산 가족들 무릎을 꿇고라도 감사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정말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9차 적십자 남북 적십자 본회담 8월 27일 날 평양에서 열린다고요. 네, 부탁합니다. 언젠가 문이 열리라는 걸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이산 가족들, 상봉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 결코 체념하시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언젠가는 이 상봉 가족들처럼 환하게 웃으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산 가족의 상봉, 그것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갖고요. 네.
저